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듣다시피 조금 목소리가 울리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저 기리시 은밀한 사생활 촬영차 잠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리분들, 오늘 영상은 조금 울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전달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정말 짧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럴 시간 또 없습니다. 바로 공부하러 갈게요. 자, 미국발 테이퍼링 발작 재현될까? 3분기도 전기요금 동결, 증시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개미가 강남 스타일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줄인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연준 테이퍼링 시동에 8년 전 긴축 발작 재현될까? 미국의 긴축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시간표를 2023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준이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풀었던 돈줄을 조이고, 그리고 제로 수준으로 낮췄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신흥국 금융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보다 명확한 테이퍼링 관련 신호를 줄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연준이 오는 8월 잭슨홀 회의,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공식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6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7월, 8월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올 가을 대유행 조짐, 델타 변이로 전 세계 초긴장, 경계에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인도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올해 가을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까지 벌써 155명의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는 WHO에서 세계적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60% 정도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영국 연구에 따르면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각각 88%, 6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이 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막는 효과는 각각 96%와 9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델타더라도 백신의 효능이 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최근 인도에서는 그 반대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연구 결과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또 전 세계는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시젠이 13.8%나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주식이 오른 것 플러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곧 SD 바이오 센서가 청약을 하죠. 이번에 몸값을 30% 이상 낮추면서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SD 바이오 센서 청약에는 조금은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3분기에 전기요금이 동결이 된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7월에서 9월까지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자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야, 좋다. 이번 여름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수 있겠구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전력에 직접 투자 중인 기리분들은 이거만큼 끔찍한 뉴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그때 연료비 연동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야, 한국전력은 지금부터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연료비 연동은커녕 그냥 고정만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연료비가 조금만 올랐냐? 그건 또 아니죠. 기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우려해서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동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한국전력 박살이 났겠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전 주주분들에게는 최악의 하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상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한국전력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때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봤다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 기릿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릿분들이 이제 한국전력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고, 그리고 61선이나 121선 저기 정도 닿을 때 그때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분기 연속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음입니다. 페드 매파선에 미국 증시 10%에서 20%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나왔는데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통화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 증시에 10%에서 20% 조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무디스에서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여를 변속해야 된다며 그 역풍이 주식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들이 이미 겁을 먹기 시작해 이미 증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특히 그는 증시가 고평가돼 있어 최근 몇 년과는 달리 급락 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상 회복까지는 1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기회분들,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시각도 있고 실제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자,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려보자,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3, 4% 이건 너무 욕심인가요? 한 5% 정도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건전한 조정만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기미들이 싸이 강남스타일 뮤비에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8일 전세계 주요 웹사이트가 일제히 먹통이 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초대형 사이트인 레딧도 접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레딧 서버가 다운되자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치 이용자들이 일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댓글창으로 몰려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걸 봤더니 지난 1월 기억나십니까?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 그때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 대형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대항해 게임스톱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주가를 폭등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빈후드 앱이 게임스톱 거래를 중단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매도 버튼은 그대로 있었는데 매수 버튼을 없앴죠. 아마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 심리가 나빠지니까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레딧 사용자들은 로빈후드의 최대 수익원인 시타델 증권이 배후에 있다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혹시나 우리가 나중에 서버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난처를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강남스타일일까요? 바로 유튜브가 역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영상을 절대 삭제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월스트리트 배치 캐릭터랑 싸이가 좀 닮았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이거를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기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겠죠. 싸이도 음반을 내서 미국에서 BTS와 함께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김, 북한 만남 제안에 긍정적 반응 보이길. 자, 기리분들, 최근 들어서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주가도 슬금슬금 지금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한 번쯤 대북주들은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시간을 조금 내셔서 실적이 나오는 대북주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뉴스를 두 개만 더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2의 전성기 온다, 다시 뛰는 OLED 소재주. 자,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공부했죠. LG 디스플레이를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OLED 소재주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OLED 소재주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OLED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증권가에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시 뜀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LCD 패널 가격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어차피 이 가격으로 LCD 쓸 거면은 OLED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 참여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되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45%씩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낙관론의 근거라고 하네요. 이에 주요 업체들의 호실적을 기대하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연간 영업이익을 작년보다 3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26%씩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44%나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예상이 나오니까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 하나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내년 실적도 예상치 상회. 최근 들어서 하이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차증권은 하이브에 대해 올 연말 신입그룹 대비를 반영해 내년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35만원으로 23%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을 매출액 2,600억 그리고 영업이익 46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54%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현재 가격은 30만 9천원.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대분들이 보시다시피 21선과 61선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분들 하이브를 좋게 보신다면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하이브는 없는데 매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전부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조정을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지지선은 아마도 21선이나 61선 이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리분들 중에서 하이브 주주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서 기리분들의 계좌가 빵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올려서 듣기에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또 깔끔하게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이동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내일 영상은 조금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캔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